어떤 게 거품인가? 분명한 서울 아파트 거품 상황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품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볼게요. 수요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투기 수요가 가세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경우, 단기간이라는 조건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기 수요 유입 원인, 일단은 실수요자만의 수요만으로는 가격이 그렇게 단기간은 급등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건 대부분 이거 사면 돈 좀 되겠구나 해서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원인 뭐 누구나 다 아시죠? 저금리죠.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기존 평소 대비 한 2%에서 3% 낮은 저금리가 유지되면 100% 부동산 거품이 형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규제 완화. 자, 보통 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출 규제하고 이것을 이제 부동산 매각을 통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이제 세제 부분에서의 규제가 있는데, 자, 이것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2014년하고 2015년에 많이 완화가 됐죠. 세 번째, 공급 부족. 요거는 이제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데, 자, 이건 꾸준하게 1년에 필요한 주택수를 판단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구나 해서 투자 심리를 이제 부추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품이 형성이 됐어요. 어떤 기준으로 거품을 판단하냐? 자, 일반적으로 10년치 소득,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주택을 사야 되는데 10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서 그 주택을 살 수 없다면 약간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납니다. 그걸 PIR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기준을 잡아요. 자, 뭐 상하이나 선정 같은 경우는 지금 PIR이 40이 넘어가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득층이 되게 다양하게 퍼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거품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서울 아파트 솔직히 뭐 강남이나 강동구나 뭐 강남 4구, 뭐 마용성, 광 이런 지역들 보면은 일반적인 소득은 솔직히 매수하기 힘들어요. 자, 어느 정도 기준의 소득을 따져볼까? 최상위 기준의 소득을 따져보면서 이 최상위층의 소득에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으로 부합한가 한번 보자고요. 자,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벌까? 자, 도시 및 도시 근로자 가구 10분위 월 평균 소득. 자,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봤는데 2017년 가장 최근에 상위 10분위 소득이 월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연봉 1억 2천 정도 넘는 사람들을 보통 상위 10분위, 자, 이 정도면 상위 1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냐?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6년간에 16% 증가했는데 1년에 3%도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랑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부동산 가격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정말로 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상위 10% 가구, 이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하고, 이 가구주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자, 상위 10% 가구 수 얼마나 될까요? 자, 2016년 기준인데 전체 가구 수가 한 40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어디? 서울에 40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113만 가구가 돼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소득 상위 10%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2인 가구 이상의 이제 상위 10%를 뽑은 게 1년 연봉 기준으로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상위 10% 가구 이상, 한 29만 가구 정도가 그 가구의 평균이 연봉이 1억 2천이더라. 30만이 좀 안 되죠. 자, 서울의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단지 수 보면 2018년 기준으로 856단지가 나와요. 자, 이거 한 400가구만 단순 계산해봐도 한 34만 가구가 추정이 되는 거죠. 서울의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연봉이 1억 2천 넘는 상위 10% 가구 수보다 더 많다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상위 10%의 평균 수입으로 강북, 유탄하고 강남 지역의 신축 아파트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자, 상위 10% 가구의 수입 연봉 1억 기준으로 자, 실수령액 6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이 6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일단 생활비 어느 정도 나갈까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볼게요. 자, 보면 여기 자녀 교육비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뭐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관리비나 공과금, 통신비, 기본 생활비에 자, 부모 부양해야 되고요. 노후연금, 노후 대비도 해야 되죠. 의료비 지출하면 300만 원 정도 쓴다. 이거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 아시죠? 지금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200만 원 나가는 세상입니다. 자, 1년에 저축 금액 한 4,5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실제적으로 연봉 많은 사람들, 고액연봉자들 막 연봉 되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1년 저축 1,000만 원 하냐, 2,000만 원 하냐, 3,000만 원 하냐, 4,000만 원 차이거든요. 그럼 1년 저축 4,500만 원 해가지고 강북 뉴타운 아파트, 저 뭐 강남도 아니에요. 강북의 마포구에 이제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 신축 가격 14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거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년에 4,500만 원씩 저축하면 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까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300만 원 지출 없이 모으면 18년 정도 걸려요. 자, 월 400만 원 정도 생활비 지출하면 32년이 걸려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의 기준은 그 주택 상위 소득 계층이 내가 원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10년이 넘어가면은 좀 과도한 지출을 봐서 이 아파트는 이제 뭐랄까 좀 거품이 형성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8년이에요. 18년. 강북 뉴타운, 강남도 아니고 강북의 뉴타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뭐 대형 평수도 아닙니다. 40평, 50평 말씀드린 게 아니라 34평짜리 아파트 매수하는데 18년이 걸려요. 상위 10% 가구가. 자, 그럼 강남은 어떨까요? 서초구 고가 아파트 지금 아크로 리뷰인데 지금 서초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신축 아파트도 26억, 27억 하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27억짜리 모으는 거 한 달에 1년에 4,500만 원 모아서 얼마나 걸릴까요? 60년이 걸리더라. 아이고, 월급 한 푼도 안 모아 쓰고 해도 33년이 걸리더라. 마련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꾸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이유예요. 진짜 제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일반적인 가구를 대상하는 소득자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아니면 고액 연봉의 맞벌이를 기준으로 해도 이 주택을 살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언론의 수많은 전문가들 보면은 자, 솔직히 이 아파트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어요. 아니야, 이런 아파트는 의사 같은 상위 1% 사람들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억대 연봉 맞벌이 회사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억대 연봉 맞벌이도 꽤 있고요. 의사들도 소득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상위 1%잖아요. 상위 1%만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 이제 나와서 보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 상위 1%의 소득을 올리더라. 자, 그리고 억대 연봉 맞아요. 뭐 주로 화학이나 이제 뭐 조선, 자동차, 뭐 금융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대부분 뭐 대리급만 돼도 뭐 연봉 억대 되고요. 남자가 이런 회사에 다니면 대부분 외벌이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이런 회사에 다니면 보통 맞벌이를 해요. 그만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연봉 이런 분들은 이제 맞벌이를 많이 하더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의사들이 이런 아파트 살 때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 종합병원 전문의 인건비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한 연봉 1억 7천 정도 평균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기준인데, 자, 1억 7천 인건비, 자, 세후 계산해 봤더니 월 한 1,05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이 1,050만 원에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이 1,050만 원이라는 돈, 솔직히 세후 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연봉 1억 7천, 진짜 상위 1%라고 할 만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강북에, 서울 강남도 아니에요. 강북의 뉴타운에 전용 84제곱미터, 중형 평수 아파트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자, 마포레면 풀이죠. 똑같이 14억 3천짜리인데 지금 더 올랐어요. 자,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이 걸려요. 전문의가 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2년을 모아야 돼요. 한 달에 400만 원씩 지출해가면 18년이 걸립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강북 아파트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들은 다 이런 집 산다길래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분양가 7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 보면 의사분들이 청약 많이 넣어요.
자, 그러면은 강남 볼까요? 자, 진짜 의사 정도면요. 얼마나 소득 수준이 높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강남 가겠죠. 전문의 월급으로 강남 신축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매수하는 시간 27억짜리 아파트 얼마나 걸릴까요?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이 걸리고요. 월 400만 원 생활비 지출하는데 34년이 걸려요. 자,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생활비 없이 어떻게 나가는 돈 없이 저축만 하나요? 월 400만 원 정도 지출한다 치더라도 34년이 걸린다.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사는 투자자가 아니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돈 이 20억 사는데 솔직히 10억도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살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대출은 비거주 목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안 붙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예외 하나 볼게요. 연봉 1억 맞벌이 초소득 가구. 자, 정말 좋은 대학교 다니는 부부들이 자, 가장 운 좋게 취업을 잘해서 반도체나 화학이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제 금융권에 취직을 해서 1억씩 연봉 맞벌이라는 가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상위 1%도 넘는 가구들이 있어요. 자, 1억 맞벌이 초고소득 가구 이런 사람들을 마련하기 쉬울까? 자, 월 소득 664만 원에 둘이서 보니까 1,328만 원입니다. 세후 기준이에요. 월 지출 428만 원 조금 넘게 잡았어요. 왜냐? 맞벌이는 이제 도움을 주시는 친정 부모님한테 약간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아니면 또 학원 뺑뺑이라도 돌려야 되니까 지출은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이 428만 원보다 훨씬 많이 쓰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자, 900만 원씩 저축한다 치고 연저축에 1억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연봉 1억 맞벌이면 한 1년에 한 1억 800만 원 정도 모아요. 자, 1억 8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강북 유타운 아파트 매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푼도 안 쓰고 9년 걸리고요. 월 428만 원 정도 생활비 지출하면 13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 솔직히 강북에 안 살죠. 강남에 살겠죠. 강남에 신축 아파트 보는데 그 전에 자, 9년 정도 걸리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아파트 가격이 적절하다 느낄 정도의 기간이 9년에서 10년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9년에서 10년이면 이 정도 사는 사람이면 이 아파트 그렇게 거품이 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봉 1억 맞벌이가 상위 0.1%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강북 뉴타운밖에 안 돼요. 그럼 신축 아파트 볼까요? 자, 레미안 대치팰리스 27억짜리 보면은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7년이에요. 월 428만 원씩 모았더니 생활비가 25년이 나가요. 이때까지 일 못하죠. 한마디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엔 다 뭐냐? 이렇게 비싼 아파트 가격이 뭐 단기간이기지만 어떻게 유지되냐? 결국엔 다 대출이라는 거예요.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내 자본 조금 들여서 살 수 있는 건 가능하단 말이죠. 20억이든 14억이든 27억이든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지금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앞으로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 살 수 있는 결국엔 내 집 마련밖에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돈 14억에서 27억의 고가 아파트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냐 말이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거품을 말씀드리는 이유, 정말 잘 버는 사람들, 정말 상위 소득자들 기준으로 잡아도 이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내 기준. 자, 내가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연봉 1억 2천, 연봉 1억 7천, 연봉 2억. 이 사람들 기준으로 마련해도, 자, 지금 서울에 신축 아파트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자, 이 상황에서 거품을 논하지 않으면 어떤 걸 말씀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거품 반드시 꺼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싸다고 하시는 분께